이번 시간에 우리 자동 필터, 고급 필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요. 우리 C 드라이브 길버 커먼 1급에 들어가게 되면 01번 엑셀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01 섹션, 그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섹션 03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이제 작업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요 시트도 있고요. 무작정 따라하기 2, 요 시트도 있고 두 가지 시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랑 수행하시오. 자, 자동 필터는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거기서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대요. 이 데이터를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결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문제 읽어보면서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용하기는 이용하는데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이 시트에서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H14요. 그러면 A의 4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H14번이 지금 요 영역이죠.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터라는 말이 나와요. 필터라는 거는 뭔가를 이제 걸러주는 거예요. 내가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동 필터를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여기 나왔네요.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다. 그리고 퇴직금이 5만 원 이하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 원 이하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표시해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할 때는 지금처럼 이 범위를 전체 범위를 우리가 전부 다 지정하고 자동 필터를 실행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어떤 셀이 됐든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우리가 자동 필터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 자동 필터는 데이터들을 이제 내가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뽑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메뉴가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필터하고 요 깔때기 그림, 깔때기 모양의 그림이 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요게 이제 자동 필터요. 그리고 고급은 여기 고급이라고 써져 있어요. 고급 필터는 좀 이따 문제 풀 거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동 필터는 요 필터, 요 그림을 눌러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 그림을 땅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슨 대화 상자가 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했던 그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 영역에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삼각형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전부 다 생겼죠. 요게 이제 자동 필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부서명을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부서명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부서명이 다 나와요. 이 중에서 이제 모두 선택이라는 거 해제하고 내가 뭐 영업부다 해서 영업부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영업부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때 나머지 데이터는 전부 다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숨어버린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숨어버리는 거. 지금 이 행본을 보게 되면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이 있을 텐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숨은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14번이 있잖아요.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보여주더라.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숨어버리더라. 요게 이제 자동 필터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이제 조건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이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속 기간에서 여기 삼각형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 선택을 해주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숫자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필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같은 거 찾아라, 같지 않은 거 찾아라, 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거, 뭐 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15년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이제 크거나 같은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땅 하고 나면 지금처럼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요 기호가 붙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15하고 숫자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이제 조건을 지정하게 되면 문제에서 시킨 거 요거는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죠. 15년에서 이제 20년 그 사이인 데이터만 추출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근속기간 자체에다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최대 2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년 이상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하라는 그 기호
여기서 이제 이하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 20년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그 사이 데이터만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 또는 얘 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에서 이제 여기서 또는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문제대로 풀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해서 지금처럼 15년 이상이다. 이렇게만 표시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근속기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15년 이상인 것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데이터,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숨어버렸죠. 자, 요 옆에 이제 문제도 좀 작아졌으니까 이거 조금만 제가 크게 키울게요. 문제 다 보이게. 자,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다. 요거는 전부 다 해결된 거고, 그 밑에 조건 보니까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럼 퇴직금이라 그랬으니까 퇴직금 옆에 있는 삼각형,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 옆에 삼각형 선택해주고 숫자 필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5만원 이하다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음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 상자에서 이하라는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서 이제 5만원 이하 그랬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5만원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 지정했던 그 두 개의 조건 있죠. 근속기간하고 퇴직금 그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자동 필터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다 붙는데 그냥 삼각형 모양만 있는 게 있고 지금처럼 필터 그림에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처럼 필터 아이콘 모양의 그림이 붙어 있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조건을 지정한 곳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나머지 거에는 이제 필터 그림이 없죠.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조건에 만족하는 거 그 데이터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 숨어버렸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동 필터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 뭔가 붙어있네. 그러면 얘는 이 데이터에는 어떤 기능이 적용된 거? 자동 필터가 적용된 거. 그러면 조건이 어디에 있지? 그거는 이제 뭐 보면 돼요? 요 아이콘 모양을 보고 이 두 곳에 이제 조건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식 어떻게 선택을 해주는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풀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고급 필터 문제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2번 시트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문제 풀래요. 자, 그럼 우리 엑셀을 통해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고급 필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보니까 A4번부터 시작해서 H14번이요.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에 대해서 직책이 장으로 끝난대요. 그럼 직책을 봤을 때 부장이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차장이다, 과장이다, 차장이다 해서 요 데이터만 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리밖에 없네요. 대리는 조건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으로 끝나고 퇴직금이 전체 퇴직금의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퇴직금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 퇴직금의 평균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 평균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 써라 그러고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 데이터에 평균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퇴직금의 평균을 구해요. 구해놓고 그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건은 이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에 성명하고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이 다섯 가지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급 필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따로 작성해 줘야 되더라. 자동 필터 아까 좀 전에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조건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옆에 삼각형, 제목 옆에 붙어있는 그 삼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고급 필터라는 아이는 조건을 우리가 직접 작성해 줘야 돼요. 전부 다.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는 A16번부터 시작해서 A17번 이 영역, 이 두 개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래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가 end하고 right하고 average 요 세 가지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right라는 요 함수는 우리 직책에서 장으로 끝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이 장이라는 글자가 오른쪽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righ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직책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게 이제 장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직책하고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을 텐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우리가 직접 추출해야 되겠죠. 왜? 문제에서 직책이 장으로 끝나고 퇴직금이 전체 퇴직금의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n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 범위에 작성하고 결과는 A의 19번 셀부터 6위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성명이다, 부서명이다, 직책이다, 근속기간,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요 5개의 필드만 표시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 먼저 해야 된다? 고급 필터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미리 작성해 줘야 되더라. 그 조건은 지금 요 두 개 범위에서 우리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고급 필터 할 때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조건을 작성할 때 함수가 됐든 시계 계산 값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조건으로 지정할 때는 제목을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조건이라고 쓸게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직책에서 장으로 끝나고 요 조건 먼저 하자고요.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right라는 함수 right하고 right라고 써주고 어디에서 이 직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 첫 번째 거 먼저요. 첫 번째 이 직책에서 오른쪽에서 right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오세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장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와라 그랬으니까 장이라는 글자를 꺼내 오겠죠. 이 right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 이게 뭐랑 똑같냐? 장이라는 글자랑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직책이 장으로 끝나고 요게 이제 조건이 해결된 거예요. 직책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그 꺼내온 게 장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퇴직금. 퇴직금이 전체 퇴직금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퇴직금의 평균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퇴직금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조건 썼으니까 이 첫 번째 조건 맨 뒤에다가 우리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average 먼저 쓸게요. AVER, 하고 average라고 써주고 퇴직금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퇴직금을 전부 다 범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해서 지금 이 퇴직금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비교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이 평균보다 크냐? 그거 이제 물어봐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H5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얘고 두 번째 조건이 얘인데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추출할 거죠.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것만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 식에서 이제 and라고 맨 앞에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 and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and라는 함수를 가지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 찾아라. 그거에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직책 중에서 이제 장으로 끝나는 거 찾아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그때 지금처럼 C의 5번이다 해서 첫 번째 데이터 요거 하나만 찍었어요. 이거 하나만 찍어도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비교해요.
야, 너 끝나는 글자가 장이야? 끝나는 글자 장이야? 끝나는 글자 장이야? 자동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것만 찍어줘도. 이 퇴직금도 마찬가지요. 이 퇴직금을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할 때 H5번이라고 요거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하나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하고 평균을 여기서 구해준 거죠. 그러면 H5번이라고 내가 찍었다고 해서 H5번 셀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고급 필터 기능에서 자동으로 야, 너 평균 이상이야? 너 평균 이상이야? 너 평균 이상이야? 너 평균 이상이야? 하고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C의 5번이다, H 5번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처럼 셀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지가 알아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주는데 지금처럼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쓴 거 있죠. 여기서는 내가 어떤 퇴직금과 비교를 해도 이 퇴직금의 평균은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해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게끔 평균 구한 이 식은 우리가 셀 주소에다가 F4번을 눌러서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데이터랑 퇴직금을 비교하더라도 퇴직금의 평균은 이곳에서 구해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해서 H5번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마지막 데이터까지 평균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평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그 셀 주소를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장으로 끝나는 거요. C의 5번 셀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장이랑 똑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쓰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치게 되면 true하고 이렇게 뜨네요. 왜 true라고 뜨냐? 첫 번째 데이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만 지금 물어봤죠. 그때 직책이 장으로 끝나죠. 그리고 퇴직금도 보니까 퇴직금의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true라고 나온 거고요. 이 조건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이곳에는 true 아니면 false하고 둘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되는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는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준다. 요거요. 지금 이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함수들 우리가 and다, right다, average다 하고 이렇게 써줬는데 이런 함수 사용법은 지금은 너무 많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섹션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쓸 수 있구나.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가 됐든 식의 계산값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제목은 이 필드 제목이랑 서로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상에서 조건 제목은 뭘로 해라 지정을 해주면 그걸로 반드시 써야 되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조건의 제목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 때는 이 제목들과 서로 다른 거 쓰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니면 뭐 귀찮다? 안 써도 돼요. 조건 제목은. 꼭 쓰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안 써도 우리가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안 쓰면 내가 이런 조건식을 쓰더라도 제목이 없으면 이게 어떤 조건이지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건의 제목은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제목을 써라. 이 필드 제목에 없는 그런 제목을 써야 되더라. 만약에 내가 조건 제목을 퇴직금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퇴직금 1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이 퇴직금과 이 퇴직금 1은 서로 다른 필드명이잖아요. 그래서 필드명은 반드시 다른 걸 써야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다 썼으면 이제 우리는 고급 필터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자, 그럼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고급하고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얘를 누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차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고급 필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하나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물어봐요. 우리 문제에서 결과는 A19번 셀 그곳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현재 위치, 이 위치에다가 표시할 게 아니라
A의 19번 셀 이곳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해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라는 거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하고 찍어보면 우리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이제 셀 주소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그러면 이제 내가 조건 쓴 곳 있죠? 그곳에 범위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라는 이 칸 찍어주고요. 내가 조건 쓴 거 이 두 칸에다가 썼으니까 이만큼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 여기서 물어보는 복사 위치는 내가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그랬죠? 그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A의 19번이다 해서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서 A 19번 셀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 나온 거예요. 원래 고급 필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만 주고 했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 뭐 성명이다, 부서명이다, 직책이다, 근속기간이다,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수당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싹 다 결과에도 표시를 해줘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해달라. 그게 아니라 성명,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 요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필드만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거 좀 보세요. 어떤 특정 필드만 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필드 제목들을 우리가 미리 복사해 놓으면 돼요. 지금 들어간 게 성명 들어갔죠? 성명 컨트롤 C 하고요. A의 19번에 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부서명도 있네요. 부서명, 직책이다, 근속기간이다, 퇴직금이다 하고 나왔죠. 자, 얘네들 싹 다 복사해서 지금처럼 제목만 미리 내가 복사만 해놓으면 돼요. 결과를 볼 위치에다가 지금처럼 제목만 미리 복사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가면 돼요. 고급 필터 다시 들어갈게요. 고급 필터 들어가고 다른 장소에 결과 표시해 주세요.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조건 범위 안 바뀌었죠. 조건 범위 이 범위 맞으니까 그냥 놔두고 복사 위치는 아까 제가 이런 제목을 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에서 A19다라고 했기 때문에 A19번 셀을 찍고 들어갔지만 지금처럼 내가 제목들을 싹 다 복사를 해놨죠. 그러면 이 복사 위치를 선택하고 내가 제목 복사해 놓은 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지금 복사해 놓은 거 이 제목들 싹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복사 위치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정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에 그 결과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성명하고 부서명, 직책, 근속기간, 퇴직금하고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 필터다, 고급 필터다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함수가 됐든 식의 결과값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 고급 필터 조건으로 쓰는 문제가 커말 1급 시험에는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잘 모를 거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이런 함수들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렵죠.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뒤에 넘어가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요. 그때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함수 공부할 때 함수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함수 공부를 잘 못하면 이런 고급 필터도 쉬운데 함수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자동 필터다, 고급 필터다 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지 않고 정답 같은 거 안 보고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